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2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경진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어제 갑진일에 이어서 오늘은 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은 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은 을목인 것이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력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을목은 어저께 갑목이 양목이었다고 하면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음목이라고 하는 을목은 갑목과 같은 큰 나무, 낙낙장송과 같은 그런 큰 나무로 보지 않고요. 작은 화초라든가 작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나무 같은 것을 을목으로 보게 되어서, 을목 같은 경우는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화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풀 같은 걸로 놓고 보게 되는데, 어저께 갑목 같은 경우에도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 두 가지의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갑목은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으로서의 용도보다는 갑목 같은 경우는 큰 나무는 베어서 큰 기둥이라든가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공부하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 자체가 회초 회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갑목처럼 단단한 재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갑목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성격도 아니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을목의 특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낙낙장송 같은 그런 큰 나무가 아니라서 동량지목으로 쓰기보다는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하는 용도로서 을목은 사용하게 됩니다. 목화통명이라고 해요.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마치 꽃나무가 꽃을 화려하게 이렇게 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이 화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가 있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주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병화를 쓸 것인지 정화를 쓸 것인지, 내지는 뭐 병정화를 다 쓸 것인지, 뭐 이런 경우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보는 것을 대체적으로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만 있게 되면, 을목은 화만 있게 되면은 햇볕은 쨍쨍 내려지는데 물이 없으면 을목은 꽃을 피움과 동시에 바로 말라 죽게 되죠. 그래서 화가 있으면 그 뿌리는, 하늘은 맑고 화창해서 태양빛이 내려치게 되면 그 땅 내지는 을목의 뿌리는 촉촉하게 되어 있어서 윤습되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말라 죽지 않고 항상 싱싱하고 싱그러움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목화통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목화라고 하는 존재, 수라고 하는 존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아주 좋은 을목, 화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하라 사막에 화초가 있는 것과 같아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비싼 난초를 갖다 심어 놓는다 하더라도 하루가 가지 않고 금방 말라 죽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데다 심어 놓으면은 하루가 뭡니까? 1분도 지나지 않아 을목은 금방 동사하게 됩니다. 얼어 죽게 되죠. 제가 예전에 북극의 눈물인가 남극의 눈물인가를 봤는데, 거기에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를 시켜서 자기네 종족들을 번식을 시키는데, 처음에 이제 암컷하고 수컷하고 만나서 알을 하나 낳는데, 그 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알을 품어서 따뜻하게 해서 부화를 시키잖아요. 그 부화를 시키는 것을 암컷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컷이 부화를 시키게 되고, 암컷은 멀리 나가서, 바다 나가서 먹이를 많이 먹어서 펭귄 밀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속에 저장을 해서 와가지고 새끼가 부화가 되게 되면 그 펭귄 밀크로서 이제 펭귄 새끼를 갖다 먹이게 되는데,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 이제 알을 품는데 어떻게 품냐면 펭귄 발이 있잖아요. 발 위에다가 땅에 닿는 순간 영하 뭐 50도, 60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알 자체가 땅에 닿아서 1분 안에 회수를 못하게 되면 바로 펭귄 안에 얼어 터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발 위에 얹어 놓고 몸으로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펭귄들이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같은 펭귄이라 하더라도 어떤 펭귄들은 알을 잘 품는 그런 펭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펭귄들은 좀 어수룩한 펭귄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어떤 아버지들은 애기들 목욕도 잘 시켜주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남자 아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빠들은 참 애 씻기는 것도 좀 어수룩하고, 그 다음에 그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까치 있잖아요. 까치도 다 둥지를 잘 트는 게 아니라, TV를 봤는데 어떤 까치는 집을 잘 못 짓는 까치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신기한데, 하여튼 이 펭귄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이 잘 이렇게 발등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잘 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순간 사람 같으면 얼른 주워다가 다시 품으면 되겠지만, 뒤뚱뚱 펭귄이 그 놓친 알을 다시 발등으로 올리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이 알은 부화가 안 되고, 알이 없어지는 순간 아빠 펭귄, 엄마 펭귄은 그냥 다시 바다로 나가서 다시 또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춥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을목이 사하라 사막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수가 없고 화가 너무 왕할 때 태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남극이라든가 북극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수가 너무 왕하고 화가 없는 때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을목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을목이 꽃을 피우고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화하고 수가 잘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비단 을목뿐만 아니라 간목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이제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난방도 하고 옷도 따뜻하게 입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극복해 나가지만은, 어차피 사람들도 북극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사람 자체도 이렇게 체형도 변하고 생각도 많이 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든 만물은 적절하게 수와 화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수화기제라고 해요. 그거를 수화기제가 돼야지만 잘 살 수가 있고,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룬 것을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조화가 잘 안 된 경우를 수화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역괴에도 수화위제괴, 수화기제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마찬가지예요. 수하고 화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번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번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 사주가 너무 한습하게 되면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에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자 사주를 봤을 때는 괜찮은데, 남자 사주가 일간이 약한 중에 너무 한습해. 그러면 생식 능력이 금방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잘 잉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특히 정자수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어차피 아기 낳는 거 많아야 정자 하나, 둘, 많아야 넷 이 정도인데, 그 정자수가 그래도 수천 원 될 거 아니냐고. 그래도 일정 수의 정자수가 되지 않으면 잘 잉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사주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자연의 어떤 생태계를 갖다가 암호화해서 사주로 만든 것이 이 사주 명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명식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한습해만 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건조하고 뜨거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 목적 뭐예요? 목화 통명을 이뤄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것은 병화개수 내지는 정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병화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수화기제, 적절하게 화와 수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토 안에는 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그 목의 기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월은 비록 토왕절이죠. 토왕절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 안에는 을목이
을목이라든가 간목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인 개수,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을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황절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진월에 목의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간이 목보다는 토가 더 왕하죠. 그래서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목은 간목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재성이 왕하고 신약한 사주, 다시 말하면 신약 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목이 왕성한 계절이어서 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관지라고 하죠. 포대법상 임관지. 그 다음에 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제왕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이고,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 이간이 아주 왕합니다. 단 인묘월을 지나서 이 진월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왕지를 지나서 이제 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고 점점 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죠. 사람으로 치면 제가 한 대체적으로 50대에서 5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30대 40대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죠. 뭐 체력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위신적으로는 보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해당이 되고, 50대 후반부터는 이제 사회 회사에서도 이제 약간 눈초리를 받게 되고, 명예퇴직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못 버텨서 나와서 이제 개인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30대 40대만큼의 어떤 절정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 뭐예요? 화를 봐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진월이라 하더라도, 토가 왕한 월이라 하더라도 화는 있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만 있게 되면은 을목이 말라 죽습니다. 단 한 가지 그래도 좋은 점은 진월은 이 진토는 습토에 되어 있잖아요. 습토. 그다음에서 을목이라든가 개수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을목은 뻘과 같고 촉촉한 양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비옥한 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진술, 충미, 토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옥토로 볼 수 있는 것,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가장 1순위가 아마 진토가 아닐까 싶고요. 축토 같은 경우에도 물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얼어 있는 동토이기 때문에 화를 봐야지만 축토는 용도가 있겠고요. 미토는 열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술토는 가장 열악하죠. 온도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건조하기 때문에 술토 같은 경우는 수하고 화가 같이 있어 줘야지만 술토는 용도가 있다. 근데 진토라고 하는 것은 굳이 화가 없어도 진토 자체에 수가 있겠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옥토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지만, 그래도 사주라고 하는 것은 진토만 갖고 살 수는 없겠고, 나머지 그 8글자가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토라 하더라도 화라고 하는 것, 을목 입장에서 화가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화만 있고 수가 없게 되면 아무리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땅이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도 한 점 정도 있어 주게 되면 을목이 뿌리가 윤토되고 뿌리가 배양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살 수가 있겠고, 화가 있게 되면 을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서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 진월이라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진술, 충미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재성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을목일간 혼자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 같은 것이 다시 있어서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야 돼요. 자, 토를 제할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토를 제하는 공력이 큽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을목을 삽이라고 생각하면, 삽이죠. 땅을 파는 삽. 간목은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삽으로 아무리 열심히 삽질을 해봤자 삽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포크레인은 뭐예요? 굴러도 호박 넝쿨이 한번 굴르는 게 낫죠. 그래서 한 번을 파더라도 포크레인으로 한 번 파는 게 낫지, 삽질 100번 해봤자 땀티 나고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토를 소토하고 토를 제하는 것은 뭐가 좋다? 을목보다는 간목의 공력이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진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 상황에 따라서는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를 먼저 쓸 수 있는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우선해서 간목을 먼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어제 간목은 양목으로서 양토를 받기 때문에 어제 간목은 편제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원령은 똑같지만은 일간이 양목에서 음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어떤 걸로 변해서요? 정제로 바뀌기 때문에 정제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원령인 톤을 왕하고 일간 자체는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다신약하다라고 하는 특징 내지는 신약 제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도 특별히 목이 왕해지지 않는 이상은 금을 보기보다는 개수 병화로서 취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오늘 특히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이 오히려 목화통명으로만 즉 꽃을 피우는 용도로만 을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경금 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을 태어났을 때 일간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개수 병화로서 배합을 마치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개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진월이 태어나게 되면 아무리 개수 자체가 원령에 진에 통근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수만 딸랑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를 좀 생조해 줄 수 있도록 지지해서 유금이라든가 내지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수를 생겨주게 되면 개수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을목을 배양해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이런 경우에 필요한데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이 있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수가 있는 상태에서 금이 있으면 그 금은 을목 자체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진월의 을목이 제다신약 한 그런 상태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 자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을 보게 되면 자진 합수하죠. 자진 합수해서 수가 살아나게 되면서 오히려 진월의 개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합수가 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좀 수가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물이 너무 많아서 수다 목부 즉 을목이 붕 떠서 물과 함께 휩쓸려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수가 다시 투출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간에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없었을 때는 오히려 을목을 갖다가 상해하게 돼 있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관이기 때문에 을목이 정관을 봐서 그것도 두 개나 봐서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을목이 정관인 을목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생수 수생목에서 크게 구애될 바는 아닌데 금만 이렇게 있게 되면은 아무리 지지에 수가 있다 하더라도 100% 경금이 을목을 극해하고 손상시키는 것을 100%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경금에 의해서 을목이 위축되거나 조금은 상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경자, 경진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사주가 다 한습해져 있습니다. 진월이라 하더라도 자수를 보게 되면 수가 왕해지게 되겠고 수가 왕해지게 되면 뭐예요? 비가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습해지 지금 여름 같은 때 비가 오면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봄에는 그나마 좀 따뜻한 그런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추워지죠. 거기다 대고 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비가 잠깐 내리고 마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비가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봄에 그러면 꽃나무들이 다 우중우중해지고요. 꽃 핀 것은 다 떨어지게 되겠고요. 나무가 생기가 싹 없어집니다. 여름에는 바싹 말랐을 때는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나무가 그냥 더 푸릇푸릇하게 해서 확 생기가
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꽃잎도 그렇고 나무 이파리도 그렇고 그렇게 뭐 강한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런 이파리들이나 꽃들이 다 물러 터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 좋아서 금의 기운을 좀 낮추게 되고 수가 많아서 한습해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좀 따뜻하게 해야지만 보온을 해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지에서 놓고 봤을 때 사화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일주가 되죠. 을사.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일지에서 상관인 사화 화를 보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목화 통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을사일주들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고 총명들사 말을 좀 잘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주 자체가 막 겁나게 억수로 막 뭐 조열한 상태가 아니고 한습한 상태에서 사화를 받기 때문에 이 사화는 반드시 용도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조금만 누군가가 이렇게 서포트 해주거나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총명함 어떤 그런 두뇌를 갖다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는 어떻다? 굉장히 스스로한테 엄격하고 꼼꼼하면서 정확정직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또 인수까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좋으면서 계속 연구 개발하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번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진짜 좋은 호평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는데 한 가지 단점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죠. 너무 스스로한테 엄격하게 되면 그 엄격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발산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통제시키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계속 해라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일으켜 주는 것이 좋은 그러한 교육 방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월주로 봐서 금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다시 목화로서 배합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다시 금수가 생시에서 많아지는 것은 좋다 나쁘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기 이전에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시부터 해지까지 일일이 한번 대입해 보면서 어떤 생시가 좋을지 나쁠지 미리 학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명리 공부가 조금 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좀 더 빨리 명리학이라고 하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동영상 멈추시고 생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러한 연후에 생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병자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생시 이 사주 자체가 연주 월주로 한습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수를 보지 않고 목화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치지는 자수고요. 시간은 병화입니다. 그러면 이건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화가 있는 상태에서 사화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지 자체 자수 하나 정도 더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너무 한습해서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울로 자체는 좀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화가 들어오는 것 병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병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중화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월로 한습, 그 다음에 일시로는 이제 화가 세력이 있게 되겠고 또 술토가 있기 때문에 좀 수가 많아지는 것을 좀 수의 기운을 토가 좀 절제시켜 줄 수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요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 이거 자진합수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진술상충하는 것으로 진술충해서 자진합수가 깨진다라고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진술충 되지 않고요. 자진합해서 요거는 그야말로 그냥 수로 보는 것이 맞고 병화가 사의 통근, 술에도 통근할 수 있지만은 토는 화의 기운을 좀 설기시켜주는 약간 그런 단점 같은 것은 있겠고
자, 병수는 이렇게 이 정도 보시고요. 정해시가 되면 이거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화하고 시지해수하고 사에 상충하게 되면은 사화가 와장창 박살 깨박살이 나죠.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한습이 많아서 하기 때문에 사중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굉장히 큰데 해수를 봐서 살충하게 되면 사화가 깨지게 되면 이거는 매우 좋지 않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정축시는 정해시하고 글자 한자 차이긴 하지만 뭐예요 축토가 있는 거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사화의 뿌리를 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을 억제하는 것은 정화가 있게 되면 저 경금은 능이 파극해서 완전 없애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금이 을목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극해하거나 손상시키게 하는 것을 정화가 경금을 말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조우라고 하는 개념은 정화로서 조우하는 것보다는 사중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국세가 더 크다 해서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중간목에 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사중병화로서 조우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진월에 사화까지 있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재성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원령이 아무리 자진합수해서 수로 화 있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는 토의 기운을 100% 버리지를 못해요. 원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토가 진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사는 뭐예요? 무토의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이 매우 왕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었다라고 하면 편제로서 그냥 편제이 있기 때문에 사업가적 이런 걸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할 수 있겠지만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감당 내지는 별 필요 을목은 작은 땅만 있으면 되는데 작은 흙만 있으면 되는데 저렇게 광활한 땅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좀 화토가 왕해지게 물론 이제 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을목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진시 신사시는 다 좋지 않습니다. 경진시는 마찬가지로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금만 갖고도 을목은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다시 경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을목이 거의 이런 경우에는 큰 바위 틈 속에서 화초가 하나 있는데 바위 틈에 가려서 있기 때문에 햇볕도 물도 없죠. 그런 틈바구니에서 자라나는 환경 매우 어렵고 비난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화가 있기 때문에 햇볕을 전혀 못 받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지만 바위 틈 속에서 을목 화초가 이렇게 자라는 환경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화가 일지에도 있고 시지에도 있어서 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신금 자체가 투출하게 되면 경금은 그래도 정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을목을 크게 상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7살 편관이죠. 이거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거기다 대고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면도칼을 가지고 요거를 애기가 을목을 갖다 자를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 경금 있는 것도 큰 문제인데 신금까지 있게 되면은 이게 지지의 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 관살혼잡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 오히려 제살태왕으로 봐야 돼요. 제살태왕 관살혼잡하고 제살태왕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개념하고 그다음에 관살혼 잡의 개념하고는 이거는 크게 다릅니다. 이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둔 거고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살이 왕에서 일간이 그걸 감당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관살혼잡은 최소한 뭐냐면 일간이 신약은 안 해야 돼요. 신약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일간이 근기가 있었을 때 정관과 편관을 나눠서 뭐가 좋으냐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일간이 근기가 너무 약할 때 관살만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제살태왕인 것이지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는다. 선생님 사화가 있으니까 경금 신금 이거 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조한 거 있죠. 사화는 비록 화이지만 사화는 금의 장생초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말라고 제가 제목으로 달아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자, 신금, 경금, 사의 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 진만 있었을 때보다 사화가 두 개가 있으면은 신근경임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사시, 경진시 결코 좋은 생시 아니고요. 뭐 당연히 갑신, 을유시, 사신하수, 사유회금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생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미루어 짐작해 보셨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사주 명식은 경술년, 경진월, 을요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 2020년 5월 2일 토요일 날 만들어지는 사주 명식이죠. 자, 경자년, 경진월, 을사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월령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 일간을 먼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 그 다음에 그 월령이 다른 글자들하고 어떻게 배합을 이루는지, 충을 하는지, 형을 하는지, 아니면 합을 하는지를 넣고 보는 것이 사주에 보는 기본 방침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죠. 음목. 양목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 음목은 이 을목이 되는데, 을목은 회목이라고 해서 현목에서 꽃을 피우는 나무,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것이 바로 이 을목인 것이고요. 을목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와 그 다음에 적정한 물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 따뜻한 온기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이렇게 비춰주면 더 좋을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을목한테 주게 되면 을목의 뿌리가 배양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내지는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은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배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간목은 물론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지만 원래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을 봐서 작발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어서 경금 보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 회초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인 경금이나 그 다음에 더군다나 칠살인 신금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초는 배워서 동량지목으로 쓰질 않아요. 그냥 화초는 꽃을 잘 피우면 되는 것이지 화초를 배워다가 동량지 기둥으로 쓸 수는 전혀 없죠. 그래서 을목은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명식도 그렇고 을목의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임에도 불구하고 천간에 연간의 경금, 월간의 경금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식 또한 경금 두 개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물론 이제 사화가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화는 뭐예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사화에 품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 마음 놓고 통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금이 사화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은 통근을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그렇게 약한 경금이 아닙니다. 더하여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사화가 아니라 일지 자체의 유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뿌리를 강하게 둘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유금 내지는 지지로 신금 같은 것에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경금 두 개라 하더라도 이 명식보다는 이 명식이 금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은 뭐예요? 여자한테는 내 남편인 것이고요. 남녀 불문하고 직장이면서 명예 내지는 법률리 도덕과 같다고 해서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 명식도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일간 을목한테는 병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사주 명식 같은 경우에는 유금 진토의 뿌리를, 물론 진토는 경금이 뿌리를 둘 수는 없지만 유금에 튼튼하게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진토가 재성, 술토도 재성이 있어 원래는 뭐예요? 정제격이 되겠지만은 재성도 왕하고 관살도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살태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제살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을목을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을목이 저 왕한 관살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떤 것이 좋으냐면은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어서 있어서 금을 억제시켜 줄 수는 있지만은 을목 자체가 요거 진술상충되잖아요. 진유합금이 아니라 이건 진술충으로 보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개수, 진중에 있는 을목이 다 깨져서 없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오로지 순수한 재성인 토에다가 그 토가 금을 생겨주기 때문에 일간 을목이 진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면 시주에서라도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자시는 물이기 때문에 생은 하더라도 을목이 뿌리를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을목이 뿌리를 두기 위해서는 인시, 묘시 내지는 진시도 가능하겠고요. 미시도 가능하고 해시도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을목이 뿌리를 가장 두기 좋은 시는 인시, 묘시가 될 거예요. 근데 묘시, 기묘시가 됐을 때는 이건 진술충, 묘유충이 되죠. 그러면 지지, 사지지가 완전히 다 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흉명이 됩니다. 흉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아주 안 좋은 사주를 흉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인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인의 뿌리를 두는 것은 좋지만은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은 토왕절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제살태양함이 더 가중될 것이고요. 아무리 인의 뿌리를 두고 인중병으로서 금을 제하려고 하더라도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해주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무인시가 된다 하더라도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개미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미토는 건토이지만 을목이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뿌리를 통근할 수 있습니다. 통근, 그죠? 근데 이제 금이 왕한 중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금이 수를 갖다가 생하게 되고 수는 다시 그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하는 구세가 되는데 이것도 명칭이 간판이 살인상생이라 좋을 것 같지만은 사주 자체가 매우 제살이 너무 왕한 그런 구세이기 때문에 개수 하나에 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너무 편고한 쪽으로 제살 쪽으로 너무 편고한 사주이기 때문에 인성이 투출됐다 하더라도 인성에 의지하기가 좀 매우 좀 부족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신사시가 되면 어떨까라고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주 아까 제가 일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화가 두 개가 있어서 화가 금을 억제시켜 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화는 금의 장생처에 해당이 돼요. 장생처. 금의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통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이 사에 통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이지만 신금, 경금이 다 일지사와 시지사화에 다 통근할 수 있으면 이 신금, 경금이 다 왕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 제가 뭐랬죠? 관살 혼잡으로 논하지 마시고 살이 좀 왕한 사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경금뿐만 아니라 칠살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이 많은 관살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더군다나 이 명식이 됐을 때는 재성, 인성도 여기는 없죠. 인성 자체가 진중, 개수가 있었는데 진술상충하면서 진중에 있는 개수 매몰돼서 없어요. 이거를 또 말씀드려. 진술상충에서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이 개고가 돼가지고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술충하는 순간 개수 을목은 다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진에 을목이 뿌리를 두고 생존을 받았던 개수가 다 없어진 거와 똑같아요. 순수한 토가 금만 왕해지게 되죠. 자, 사화가 있으면은 요렇게 사화가 있으면 그래도 화로서 작용을 하지만 이렇게 여기는 사화가 있고 여기는 유금이잖아요. 그러면 진술상충하는데 여기는 사유회금이에요. 사유회금. 그러면 이 사중에 있는 병화도 약화가 되고 오히려 사유가 다 금으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이 명식에 비해서 이 명식은 금이 더 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 경우에는 수도 없죠. 여기는 그래도 자수의 진이 있기 때문에 자진 합수해서
을목이라도 수의 생주를 받지만 이거는 그나마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뭐 종격, 토로 종할 거예요, 금으로 종할 거예요, 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종격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살인 금이 많아서 문제인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관살인 금이 많게 되면은 일단은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일간 자체가 어느 곳에도 지지로 뿌리둘 데가 없고요. 밖에 볼 때는 다 나를 공격하는 적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매우 사면초가, 진퇴양난, 설상가상 그러한 환경인 것이죠. 금이 많게 되니까 뭐가 가장 깨지게 버리죠. 일간 목이 깨지게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로 봤을 때는 뭐예요? 간, 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왕금이 목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나의 간, 나의 담,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통도 해당이 되는데 그 신경계통도 다 금에 의해서 문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초년 요 대운, 신사 이무 대운, 개미 대운 때까지는 화가 세력이 있고 그래도 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매우 약하더라도 조금 버틸 여력이라도 있지만, 이것이 갑신 대운, 을류 대운 넘어가게 되면 천간으로 간목이 온다 하더라도 이 간목이 나한테 도움을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줍니다. 왕금이 간목을 갖다 파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다시 금대운으로 왔기 때문에 금은 다시 왕해지게 되니 이 왕금을 일간 자체가 감당을 하지 못하죠. 이런 사주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단명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더더군다나 갑신대운 중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암 내지는 그 간경화 같은 그러한 큰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종명운을 만났던, 종명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황천지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진중개수 을목에 의지를 했었는데 그나마 진술상충, 아까 다시 또 말씀드린, 이걸 또 개고돼서 개수 을목이 튀어나와서 좋다 이렇게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죠? 이건 진술상충에서 진중 개수 을목 다 날아가 버렸고요. 관살이 많은 중에 다시 관살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사람이 황천지객이 되고요. 그다음에 황천지객은 다른 말로 불록지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녹을 못 먹는 그런 객이 됐다라고, 밥숟갈 났다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죠. 그래서 명리서에 가끔 불록지객이 됐다 내지는 황천지객이 됐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 이렇게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관살이 많으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에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